이제 막 하버드대에 입학한 두 명의 엘리트 브랜든 쇼와 필립 모건은 맨해튼에 위치한 자신들의 펜트하우스에서 동창인 데이빗 켄틀리를 목졸라 죽인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살인을 조만간 있을 완전범죄 파티로 마무리하여 자신들의 우월성을 증명할 계획이다. 필립은 파티 전부터 후회와 불안에 휩싸여 있지만 이 파티를 주도한 듯한 브랜든 쇼는 여유가 넘친다. 브랜든은 더 큰 스릴을 위해 돌연 음식 테이블을 데이빗의 시신이 들어있는 상자로 바꾸기 시작한다. 가정부 윌슨 부인이 파티를 돕기 위해 파이 상자를 들고 도착하고 그녀는 자신이 전날 세팅해놓은 테이블 대신에 낡은 나무 상자를 식탁으로 쓰는 것이 못마땅하다. 파티에 초대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는데 제일 먼저, 아니 사실은 두 번째로 케네스 로렌스가 들어오고 데이빗의 현약 혼녀이자 케네스의 전 여친이었던 제닛 워커도 온다. 그녀는 케네스의 존재에 불편해하지만 브랜든과 필립은 죽은 데이빗을 능욕하기 위해 두 사람을 일부러 초대한 것이었다. 젊은이 넷은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 중 한 명인 사립학교 기숙사 시절 사감이었던 루퍼트 캐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종의 우생학자이고 니체주의자였던 그를 콧대 높은 브랜든조차 매우 존경하였고 그가 살인이 특정 계층에게는 특혜라고도 했다고 말한다. For example, he thinks murder is a crime for most men, but a privilege for the few. 그 순간 데이빗의 아버지인 켄틀리와 감기에 걸린 그의 아내 대신에 온 데이빗의 이모 에트워터 부인이 도착한다. 이들이 오자 긴장한 필립은 손에 쥐고 있던 유리잔을 깨뜨리고 사람들은 데이빗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조금 신경 쓰인다. 아마추어 점성술사 에트워터 부인은 필립의 손을 보고 그에게 그 손이 큰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 말하고 These hands will bring you great fame. 방금 전 사람을 교살시킨 자신의 손을 정화라도 하려는 듯 그는 열심히 피아노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 사이 루퍼트가 도착하고 이에 그동안 태연자약했던 브랜든도 다소 긴장하기 시작한다. 닭 요리를 담다가 자넷은 필립이 닭을 먹지 않는 이유를 묻고 브랜든은 그가 농장에서 닭을 잡았는데 나중에 그중 한 마리가 되살아난 적이 있어서라고 대신 답한다. 이에 필립은 과민 반응하며 자신은 닭을 잡아본 일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강하게 부정한다. 이런 상황에 다소 신이 난 루퍼트는 닭 도살로부터 자신의 살인 미학을 펼치고 점잖은 켄틀리는 그런 대화에 심기가 불편해진다. the few are those men of such intellectual and cultural superiority. Then obviously you agree with Nietzsche in his theory of the Superman. Yes, I do. So did Hitler. 자넷은 자신의 옛 연인이었던 케네스와 자꾸 야릇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브랜든에게 화를 내며 데이빗을 여기 못 오게 그가 일부러 어떤 짓을 했을 거라고도 말한다. 멀리서 이들을 지켜보던 루퍼트는 브랜든에게 무슨 일 있느냐고 묻고 가정부 윌슨 부인은 루퍼트에게 식탁이 갑자기 옮겨졌다거나 브랜든과 필립 둘이 지난 밤 잠을 별로 못 잔 듯하다는 말 등을 한다. 루퍼트는 필립에게 다가가 자신도 그가 몇 년 전 능숙하게 닭 잡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아까 왜 부정했느냐고 묻기 시작하고 필립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이때 브랜든은 데이빗의 목을 조를 때 사용했던 그 로프로 책을 싸서 켄틀리 씨에게 주고 이를 본 필립은 당황하고 또 이런 필립을 본 루퍼트는 그의 반응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한다. 파티가 끝나가도록 데이빗이 전화도 없이 계속 오지 않자 사람들은 걱정하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그 사이 윌슨 부인은 나무 상자에 음식들을 치우다가 루퍼트의 도움을 받아 거기에 책을 넣으려 한다. 하지만 상자의 문이 열리기 직전에 브랜든이 이를 저지하고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난다. 마지막 손님인 루퍼트가 나갈 때 윌슨 부인은 실수로 다른 사람 모자를 건넸는데 거기엔 데이빗 켄틀리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윌슨 부인이 떠나기 전부터 흥분한 필립은 브랜든과 언쟁을 하고 그녀까지 나가자 브랜든은 시신을 치울 차를 빌리기 위해 전화로 예약을 해둔다. 하지만 곧 루퍼트가 담배 케이스를 핑계로 잠시 돌아오겠다고 하고 필립은 총을 챙긴 뒤 그를 다시 맞이한다. 루퍼트는 음료수를 더 마시면서 데이비드의 실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만약 브랜든과 필립이 그를 죽였다면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를 루퍼트가 추론하는 동안 참다 못한 필립은 잔을 집어던지고 그가 지금 고양이와 쥐놀이를 하고 있다고 소리 지른다. 루퍼트는 브랜든이 주머니 속에 총을 쥐고 있는지 묻고 브랜든은 총을 꺼내 내려놓으며 강도 사건이 많아 걱정되어 가지고 있었다고 둘러댄다. 하지만 루퍼트가 책을 묶었던 것과 같은 로프를 꺼내 보이자 흥분한 필립이 그 총을 다시 잡고 루퍼트는 재빨리 그것을 빼앗는다. 그 다음 그는 상자 뚜껑을 들어 올리고 그 안에 시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브랜든은 자신들의 행동이 루퍼트의 우생학적 가치관과 일관된 것이라며 데이빗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그런 브랜든에게 루퍼트는 자신은 설명하기 힘든 끔찍한 일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런 생각들을 체계화하려고 했을 뿐 실제로 누군가를 살해할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며 브랜든을 책망한다. By what right did you dare decide that that boy in there was inferior and therefore could be killed? You've strangled the life out of a fellow human being. 말을 마친 루퍼트는 창밖으로 여러 발의 총성을 울린다. 경찰차가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가까워지면서 루퍼트는 나무 상자 옆에 의자로 이동한다. 그동안 필립은 피아노를 치고 브랜든은 계속 술을 마신다.